동훈 학생 반가워요. 첫 시간인데 영상으로 만나서 쌤은 박상주 선생님이고요. 2학기 4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시험 일정이랑 범위가 교과서는 현재 이 2과, 6과만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올림포스 기출 1학년 거죠. 1학년 걸로 1학기 때 평균 지문수가 몇 개 정도 됐습니까? 30개 초과 미만? 24개 나갔어? 괜찮네요. 24개고 진도를 미리 다 알려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날 가야 알아요? 그날 가야 알아? 왜냐면 시험이 지금 16일 되게 늦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2달 조금 안 되잖아요. 엄청난 기간인데 시험 범위가 미리 나와주면 계속 복습시켜서 여러분 원하는 점수를 차고 넘치게 맞게 할 수 있을 텐데 학교 심대가 지지부진해서 우리 시험 기간 대비 진도가 빨리 안 나가주면 결국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진도 늦게 나가도 우리가 나갈 진도 있어서 빡빡빡 이렇게 확실하게 채우고 가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물리과를 다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자, 이 자료는 선생님이 만드는 자료인데요. 색깔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제가 색깔 4가지 쓰이거든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놓은 것들은 어법상 중요한 거고요. 혹시 지수야, 너 1학기 시험지 아직 가지고 있어? 네, 그 제출한 사람 혹시 선생님한테 시험 제출한 사람 우리하고 제출했었는데 가져갔어 다시? 다시 들고 가져왔어요. 혹시 집에 있는 사람 이렇게 갖다 줄래? 기출 분석도 봐야 되니까 지수 남은 시간에 중간기말 시험 다 했으면 다 갖다 줘. 빨간색은 어법입니다. 영작 나왔어요? 서준영 영작 있었어요? 네. 오케이. 어법 플러스 영작 포인트들을 제가 빨간색 잡아드려요. 파란색은요 내용상 중요한 어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밑줄 친 것 중에 의미상 어색한 거, 문맥상 흐름 어색한 거라는 뜻은 빈칸추로 있지 않습니까? 다음 글에 들어갈 말은 알맞은 것은 이런 포인트에 파란색을 드리고요. 다음 녹색이요. 녹색은 글의 연결어들 있잖아요. 중요한 연결어들 표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색이 있습니다. 보라색은 가리키는 것, 다른 것, 지칭, 추론, 객관식이라든지 아니면 소수명에서 가리키는 것, 지칭 관련된 것들은 보라색을 표시해 드려요. 그리고 문장 수업할 때는 항상 표시할 거예요. 주어 동사 표시할 거고요. 접속사는 세모 표시할 거고요. 괄호로 소괄호 묶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 같은 수식어 있잖아요. 수식어들은 이렇게 묶을 거고 이렇게 생긴 것들은 명사 긴 것, 명사 덩어리나 또는 명사절 접속사 주어동사가 통째로 명사 역할을 하는 긴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표시해 드릴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습관을 잡아놔야 모의고사 문제든 수능 문제든 간에 그 문장을 읽는 그 이해력이 커지거든요. 다 쌤 하는 대로 똑같이 표시하면서 필기하시면 돼요. 다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좋습니다. 자, 그 올림포스로 가면 모의고사로 가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부터 한번 쭉 읽어서 글을 이해한 다음 원문을 가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 내용이 워낙 쉽기 때문에 바로 원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거 다 나갔으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아니 본문 안 나간다 그랬죠? 아니 본문만 나간다 그랬지? 그럼 본문만 나가면 아예 본문 전후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컬처, 인사이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 좋습니다. 제목은 유나's two weeks in 페루예요. 유나의 페루에서의 2주입니다. 기행문인가요?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I learned, 나는 알게 되었대. learn하면 배우다 또는 알게 되다라는 뜻이죠. 나는 뭐에 대해서 알게 되었냐면 이 잉카 프로젝트예요. 잉카 프로젝트라고 하는 페루에서 하게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면서 알게 되었냐면 I was research하면 조사하다잖아요. 내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뭘 조사했냐면 how, 어떻게 이런 거 의문사죠.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있으면 반드시 뒤에는 주어 동사 어순이 온다. 이런 것도 명사절이에요. 통째로 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해석은 말 끝에 뭐뭐 하는 지로 끝나기 때문에 지로 끝나는 걸 명사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보낼 수 있는 지가 되잖아요. 뭐를 보냅니까? My summer vacation, 나의 여름 방학을 다시 어떻게 in a meaningful way, significant way. 둘 다 의미 있는 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의 여름 방학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하던 중에 페루에서의 잉카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안다고 관심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죠. 우리 다른 나라 가는 거잖아. 부러워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The goal, 오늘 목표죠. 목적 of the project, 그 잉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요. 목적은 뭐 하는 거냐면 is to preserve 하는 거래요. preserve는 보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토부정사여서 보존하는 것하고 해석을 할 거고, preserve랑 같은 뜻의 단어는 conserve도 있고 protect 다 아시죠? 보호하는 것, 보존이랑 같은 말 맞아요. 자, 이런 거 보면 되겠습니다. 단, 여러분 미리 말하지만 여러분 protect랑 prevent는 너무 다른 거 아세요? prevent는 뜻이 뭐예요? 이건 막는 겁니다. 그럼 prevent 뒤에는 좋은 게 나와요? 나쁜 게 나와요? 당연히 나쁜 게 나와야 되죠. 나쁜 걸 막는 거니까. 반면에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좋은 게 와야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혹시나 어쩌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 한번 했어요. 이 자리에 프리벤트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좋은 걸 보존하나 봤더니 잉카의 archaeological이라고 하면 고고학적인 거예요. 고고학적인 사이트 하면 유적지입니다. 그게 페루에 있는 거예요. 페루에 있는 고고학적인 유적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저 프로젝트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나는요 decide to participate in 하면 뭐뭐에 참여하다 맞죠? 참여하다. 나는 참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말이에요. since가 나왔어. since는 우리 보통 두 개의 뜻이 있잖아요. 이유라는 뜻도 있고 왜냐하면 때문에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왜냐하면을 해석할 겁니다. 왜 참여하기로 결심을 했냐면 그것이 would give, 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나에게 어떤 opportunity,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할 기회입니까? 이 뒤에 있는 토부정사 앞에 있는 기회를 불러주는 형용사적 용법인데 뭐 이런 말이 중요하지 않죠. 고등학교 영어에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왔냐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등위상관 접사가 나왔어요. 이건 뜻이 A, B 둘 다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both A, B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동사 형태가 같다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행할 기회, 그리고 take part는 아까 participate이라는 뜻이 같아요. 참가할 기회, 이거 둘 다가 되는 거죠. 여행하고 참여할 기회 둘 다를 여행하고 참여 이 둘 다를 할 기회를 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real, 진짜 진정한 고고학적. 딕은 원래 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명사로 받으면 발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과 여행을 일석이조 아니하겠다, 그렇죠? 이게 일석이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다고 해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시 가리키는 건 이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요. 자, 그래서 필자의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동기, 이유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신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이분도로 시작한다. 이분도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반대적인 내용이 동시에 나오죠. 비록 I was excited. 일단 흥분되고 신이 나긴 하지만요.
신이 나. 뭐에 대해? 그 프로젝트를 참여할 기회에 신이 나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I was also 나는 또한 nervous 불안하기도 했단 말이야. 근데 because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색깔 제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다 칠한 건 다 뭐냐면요 통암기예요. 통암기. 통암기는 곧 영작에 매우 높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문장들만 제가 표시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의 통암기 영작의 가치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동사 자리 보시면 I had never before traveled 라고 해서 이거 뭐예요?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 완료는 언제 씁니까? 어떤 과거 시점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경험이나 완료나 뭐 계속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이미 얘 프로젝트 참여하는 건 다 옛날 얘기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쓰는 겁니다. 나는 그 전에도 결코 여행을 혼자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디에요? To such a distant place. 이거 두 번째 영작 포인트입니다. such라는 게 그렇게라는 뜻이 있는데 이 의미로 쓰일 때는요 뒤에 오는 단어의 어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such 뒤에 어를 쓰고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써야 돼요. 소위 such여 혁명이라고 암기하거든요. such여 혁명. 그렇게 뭐뭐한 뭐뭐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그렇게고 distant는 먼이라는 뜻이야. 여행 장소니까 내가 그렇게 먼 장소에 혼자 여행해 본 적이 그 전에 결코 없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기도 했던 거죠. 첫 여행이니까요. 혼자 가는. 이게 두 포인트였어. 과거가 서치와 혁명입니다. 이 자리에 쏘 있으면 안 돼요. 서치가 돼야 돼요. The site of the dig. 발굴 장소가 되는 거예요. 발굴 장소는 was 어디였냐면 near 근처였대요. 쿠스코라고 하는 근처였는데 다시 쿠스코가 뭐냐면 a city 도시래요. 근데 다시 어떤 도시래요? 계속 꾸밈이야. 여기는 대신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 곳으로 가서 주어가 없는 접속사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A city that was once는 한때 예전에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한때 뭐였던 도시예요? The capital 했대요. 캐피털은 대문자라는 뜻도 있고 서울처럼 어느 나라의 수도라는 뜻도 있죠.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한때야.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쿠스코 해놓고 used to라는 말 들어봤어요? used to는 뭐뭐였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내용 일치 문제에서 선택지에 여기 3번하고 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하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쿠스코 used to be a capital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건 맞는 말이에요. used는 뭐뭐였었다고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쿠스코는 한때 뭐였냐? The Inca Empire. Empire는 제국이잖아요. 잉카 제국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였단 말이야. 옛날에. 근데 잉카 제국이 어디에 있었냐면 High in the Andes Mountain. 안데스 산맥이라고 들어봤어요. 안데스 산맥 그 높은 곳에 있었던 제국인데 여기는 하이는 하일리라고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일리라는 단어는요 어떤 대상이 물리적으로 높이 있다는 의미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하일리는 그냥 매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일리는 뭐가 됩니까? 안데스 산맥의 매우 제국 말이 안 되죠. 하일리 하면 안 돼요. 하이가 높은도 되고 높게도 다 됩니다. 얘가 높은 높게 다 돼. 그러니까 안산맥 그 높은 곳에 있었던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였던 거예요. 트래블링 쿠스코까지가 명사구네요. 쿠스코로 이동하는 것은 was not easy. 쉽지가 않았대요.
자기네 집에서. 이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쿠스코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러면 가는 과정이 복잡했음을 다음 문장이 말을 해주겠죠. 아 잠깐, 쌤이 좀 빠릅니다. 쌤 좀 빨라요. 그렇게 빨리 안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떻게 어려웠나 볼까요? I had to change. 나는 바꿔야만 했대요. flight, 이게 비행편이잖아요. 내가 비행편을 투어했으니까 두 번이나 갈아타야겠다는 거죠. 환승이나 환승. 두 번은 언제? 자, 여기서 원스는 아까 원스 한 배라는 뜻이 썼지만 한 번이라는 뜻이겠죠? 한 번은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갈아탔고요. And again, 그리고 다시 또 한 번은 페루 리마에서 갈아탔다고 합니다. 두 번 갈아타면서 왔어요. 뭐 하기 전까지 before, finally 마침내 도착하기 전까지 두 번 갈아탔다고요. 그래서 before는요 전치사로 쓰였다고 판단할게요. 얼라이브에 ing가 붙어 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요. 어디 쿠스코예요. 근데 얼마 만에? 32 hours. 32시간 만에요. 뭐 한 뒤에? After I left Korea. 내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을 떠난 지 32시간 만에 쿠스코에 도달하기까지 이렇게 두 번이나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힘들었겠어요. 쿠스코에서요. local staff, 현지 직원들이 웰컴 될 때, 웰컴은 당연히 맞이하다, 인사하다잖아. 같은 greet라는 단어 있죠. welcome to greet me, 나를 반겨줬다, 나를 맞이했다. 어떻게? with a warm, 따뜻한 buenos dias, 예나 이런 말, 안녕하세요 뭐 예나라고 하는 인사와 함께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The director, 그 감독이죠. 현장 감독은 introduce, 소개시켜줬습니다. 나를 누구에게? To the other international volunteers. 우리 the other는 두 경우에 써요. 나머지 하나일 때 쓰고 나머지 모든일 때 씁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 발굴 프로젝트에 두 명이 참가하진 않았겠죠. 그러면 나 말고 the other 뒤에 volunteers의 S가 없으면 이거 프로젝트가 2인 프로젝트예요. 말이 안 돼. S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국제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who arrived,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이에요. at the same time이니까 나와 거의 동시에 도착한 다른 봉사들과 소개를 나눴습니다. 그 다른 국제 자원봉사자들의 네임은요 어디서 왔냐면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많은 다른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왔겠죠. including 하면 이게 통째로 그냥 전치사 같은 친구예요. 뭐뭐를 포함해서라고 해석하죠. England, Canada, America and Belgium, 이렇게 영국, 캐나다, 미국 그리고 벨기에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만났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만난 이 쿠스코라고 하는 곳은요, is a beautiful city,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뭘 가진 도시냐 하면 old construction structures, 다 뭐예요? 건축물이라는 뜻이죠. 건축물이 되게 오래되게 많은 그런 가치 있는 도시였나 봐요. We stayed, 우리는 머물렀습니다. in 쿠스코에서요 for 2 years, 2일간 머물렀어요. 자, 이제는 분사 구문인데 보세요. ing가 두 번 나오죠. recover는 회복하다잖아. 근데 내가 왜 머물렀냐면 회복하면서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도 분사 구문을 쓰거든요. 두 번째,
adjust to는 뭐뭐에 적응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맞춰서 뭐뭐에 적응하면서 이틀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다시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줄게. 첫 번째, 회복을 했는데 뭐로부터 회복했습니까? From the long hours flight. 그러니까 32시간이었나요? 그 긴 시간의 비행으로부터 내 몸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아까 되게 높은 데 있었잖아. 안대산맥에 높은 산악 지역에 적응하면서 일단 이틀은 그냥 머무른 거예요. 이때는 그거 유적 바로 발굴 안 한 겁니다. 일단 리프팅 신 거죠. 우리는 take advantage of는 뭐뭐를 활용하답니다. 우리는 활용했습니다.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활용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to tour the city, 그 도시를 관광하기 위해서요. And 그리고 다시 뭐 하기 위해? To see something, 뭔가를 좀 보기 위해서요. 그런 어떤 뭔가인데 of the surrounding area. surrounding입니다. 절대 surrounding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요. 이게 뜻이 통째로 주변이에요. 그냥 주변 지역들을 보고 또 도시 관광을 하는데 이틀이라는 시간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루하루씩 볼게요. 첫 번째, on the first day, 첫 번째 날에는요, we visited, 우리가 어딜 방문했냐 하면 삭세이화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huge, 거대한 비행카에 있는 돌이잖아요. 돌 건축물이 보통 이제 석조라고 하죠. 석조, 돌 건축물인 이 삭사유만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삭사유만이라고 하는 건축물은요, 포함한다는 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랑 같죠. 컨시스트도 몸으로 구성되다, 포함하다. 여기서는 문맥상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저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great square입니다. 아주 큰 광장을 포함하고 있대요. 광장 구성되어 있대요.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with three big walls예요. 큰 세 개의 벽을 가진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략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벽 세 개 있고 얘가 광장이 되겠죠. I was amazed. 나는 놀라움을 느낀 거죠. 느꼈어요. 감정 느낀 거니까 일이 어메이징 말고 나는 놀라움을 느꼈어요. 뭐 때문에 느꼈냐면 감정 뒤에 대신 나오면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 감정에 놀라움을 느꼈냐면 그 거대한 돌들이 어디를 이루는 for these walls, 이 세 면의 벽을 구성하는 거대한 돌들이 were placed. placed는 장소가 아니라 놓이다, 배치하다의 의미로서 놓였다, 배치되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arrange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arrange 역시 배치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돌벽이 배치가 되어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배치가 되었냐면 very tightly예요. 매우 어떻게 촘촘하게 배치가 된 것이 너무도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걸 이따가 영상을 좀 보죠. 우리 작성한 건지. 힘들어요? 아직 괜찮죠? The next day, 다음 날 we went 피삭. 우리는 피삭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 또 어디냐면 historic site니까 역사 유적지네요. 역사 유적지인 피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역사 유적지인 피삭은 located 한대요. locate나 situate는요 위치시키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근데 ed가 되니까 뭐예요? 뭐뭐에 위치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위치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위치된 거기 때문에 ed를 써야 되는 겁니다. located 또는 situated on a mountain slope가 어디예요? 산 비탈면이잖아요. 경사 비탈면. Sacred Valley, 신성한 계곡이라고 불리는 어떤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의 비탈면에 위치해 있는 유적지입니다. 이 산이 있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On our way, 우리가 가는 길에 어디로? To the site. 그 유적지로 가는 길에 There was a town. 마을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a town.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어디냐면 처음으로 관계부사라는 게 나왔는데요. 한번 나왔나?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장소를 설명할 때 쓰는 접속사로서 뒤에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럼 the main square and market. 주요 광장과 시장이 이런 곳이래요. Be crowded with는 뭐뭐로 붐비다 라는 뜻이죠. 뭐로 붐비는 곳입니까? Local people, 지역 사람들로 북적북적 그렇게 붐비는 마을이 있었대요. At the market, 그 시장에서요. I bought, 저는 구입 하나 했어요. A cute doll, 귀여운 인형 하나를 구입했는데 from a woman, 한 여성분으로부터 구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누구냐 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had made, 만들었던 여성분이래요. 뭐를? 그것은 당연히 인형이겠죠. 근데 인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녀 자신이 만든 거 아닙니까? herself, 제기대명사로 그녀 스스로, 그녀 자신이 손수가 되겠죠. 손수 만든 인형을 샀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얘들아, 헤드메이드가 아까 한번 했던 대과거예요. 자, 대과거는 또 언제 쓴다고요? 과거보다 더 먼저라는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 과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나요? 있었죠. 인형을 산 게 과거잖아요. 인형 산 거 과거야. 근데 이걸 만든 건 산 거보다 더 먼저야 되니까 당연히 대과거 맞겠죠. 그럴 땐 헤드메이드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For dinner that evening, 그날 저녁 식사를 위해 we had, 우리는 먹었습니다. savish라고 하는 걸 먹었는데 이게 세비체가 뭐냐면 a dish of the fish, 물고기 생선요리예요. 생선요리인데 어떤 생선이냐면 suck라고 하는 건요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선 요리 재료 입장에서는 담궈지겠죠. 담궈진 겁니다. 담궈진 거니까 역시 pp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생선이 어디에 담겨진 요리냐면 in lime juice. 라임, 그 오렌지 레몬바 있잖아요. 시큼한 거. 라임 주스에 담궈진 생선 요리인 세비체를 저녁 식사로 먹었다고 해요. This sweet and sour local food. 이 달콤하고 시큼한 거니까 새콤달콤이라고 하죠. 이 새콤달콤한 지역 음식은요 was served 했대요. serve는 음식을 제공하다는 뜻입니다. 음식이 주어니까 제공되었다라고 수동태를 쓰는 게 맞겠죠. 이 생선 요리는 제공이 되었습니다. 단독으로 생선만 주는 게 아니라요. 항상 곁들임이 있죠. 우리나라도 반찬이 있는 것처럼 얘는 뭐가 곁들여지냐면 스윗 포테이토는 달콤한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죠. 고구마랑 콘, 옥수수랑 함께 곁들여서 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대각을 나왔습니다.
나는 근데 had not eaten 먹어본 적이 없었었었었었었다. 그 어떤 페루비안 하면 이게 그냥 페루예요. 페루 음식을 이 당시 여기 오기 전에는 먹어본 적 없는 거잖아요. 그럼 더 과거 맞죠? 역시 대과거 맞아요. 그 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었었었었습니다. 이때 처음 먹어봤었던 겁니다. All the dishes 모든 요리들. 그런데 어떤 요리? 자, 처음 나온 이 that은 관계대명사 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이런 친구는 뒷문장의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다. 우리가 주문한 게 요리잖아요. 요리는 오더라는 동사의 목적어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빠지고 앞으로 간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얘는 지울 수도 있어요. 생략이 되면 어떤 꼴을 갖게 되냐면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오는 꼴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요 사이에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관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묶어서 우리가 주문했던 모든 요리들은 were 였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자, 50분 잠깐 쉬었다가 9시부터 다시 할게요. 여러분 실력을 잘 몰라서 다음 시간에 요거 전체 해석 시험 줍니다. 잘 따라가지 마요. 우주야 내용 어려워요? 문장이 막 엄청 어려워요?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쉽고 괜찮죠? 이거 우리가 통합니다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죠. 전지요. 네. 약간 빡센 데만. 멋있다. 우리 통합이 안 시키는데 우주가 해볼 수 있다니까 한번 시켜봐요. 자, 이제 관광 다 끝났죠? 다 끝났고요. 가겠습니다. After seeing Cusco 이렇게 쿠스코 관광을 마친 후에 아까도 F토가 전치사로 ing를 썼었고 지금도 ing를 쓰네요. 쿠스코 관광을 마친 뒤에 우리는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후이로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후이로가 어디냐면 바로 그 장소예요. 사이트. 어떤 장소요? 장소, 관계, 부사. 뒷문장은 완전 볼까요? 우리가 어떤 장소예요? Would be working 작업, 일하게 될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일하게 될 장소인 후이로 드디어 이동을 했습니다. 후이를 도착한 순간 my heart beat 했대요. 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뗐대요. 뭘 보고요? At the beautiful surroundings를 보고요. 그 아름다운 제가 아까 서라운딩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다. 서라운딩은 주변의라는 뜻인데요. 서라운딩에 S가 붙어 있죠. 그러면 뜻이 뭐가 되냐면 이게 주변 환경이 되거든요. S가 없으면 이 의미가 완성이 안 돼요. 무조건 S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붙었다고 복수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서라운딩스. 아름다운 주변 환경 경관을 보고 내 심장이 뛰었대요. I was excited. 나는 막 신이 났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work. 그 일을 할 생각에 신이 난 거죠. 어떤 일인데요? The work I would be doing. 내가 곧 하게 될 이런 거 미래 진행이라고 하는데 내가 곧 하고 있을 하게 될 그 일을 생각하니 그 일은 뭔데? 발굴이잖아요.
그 발굴 생각하니까 너무 막 신이 났어요. All the staff, 모든 스텝 직원들과 and other volunteers, 나를 포함한 모든 다른 자원봉사자들은요. 근데 누구냐면 who had arrived. 또 나왔다. 뭐요? 내가 또 나왔어요. 도착했더니요. 어디에? 그 후이로예요. 근데 나보다 먼저 도착한 거예요. 내가 도착한 거 과거인데 나보다 먼저 보죠. 얼리어가 더 먼저잖아요. 나보다 더 먼저 도착했었던 모든 직원과 다른 봉사자들은요, welcomed 반겨주었습니다. us 우리를 with warm heart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자, 후일에 도착한 그 다음 날이에요. The next morning, 다음 날 아침에 드디어 we began working at the site. 드디어 그 유적지에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To arrive at the site. 그 발굴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서 we had to walk up a mountain. 우리는 산을 등반했어야 됐대요. 산을 걸어 올라갔어야 되는데 for 30 minutes, 30분이나 산을 타고 올라가야 했답니다. 아이나는 imagined, 상상했어요. that 이하라는 것을 상상했어요. 명적. 우리가 있었다는 걸 상상했어요. 어디에 마치 이는 인디아나 존스 무비. 이게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거 새로운 시리즈가 개봉을 했어요. 혹시 광고 본 사람 있을까요? 이거 주인공 아저씨가 그 고고학자인데 막 탐사하는 영화거든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 속에 내가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야. 뭐 하면서 making path, path는 길이잖아요. 길. 그럼 길을 막 헤치는 거,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뭘 통해서? 막 우거진 이 숲에서 길을 막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뭐 하기 위해서요? To find, 찾기 위해 뭐를? 증거를. 뭐의 증거인데? Of the ancient Inca civilization. 고대 잉카의 civilization, 문명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숲에 길을 헤치고 나아가면서 야, 우리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아 라는 상상을 했다는 거죠. 여기도 요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he writer, 필자는 felt, 느꼈다, as if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상상할 때 쓰는 가정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게 he or she, 이 누굽니까? 성별이 안 나왔죠. 알 수가 없네. 성별이 누구냐? 알 수 없어. 이렇게 써야겠네. He or she were i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전문장이랑 이 문장은 같은 거예요. 필자는 마치 그날 그녀가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상상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At the archaeological site, 이 고고학 유적지 장소에서요, 우리는 pulled out 했대요. pulled out 하면 당겨서 out, 뽑아내는 거니까 요거 제거하다, 없애다죠. 뭐부터 제거해야 되냐? 발굴 작업에 방해가 되는 거 뭐 있겠습니까? weeds, 잡초요. 잡초를 pulled out, eliminated, got rid of, removed, 전부 제거하다는 뜻이지? 제거했고요. 또 나무도 너무 높으면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야 되겠죠? 우리는 다 잘라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들이냐 하면 나무 꾸며줄 거고 뒤에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또 대과거야. 이거에 대과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자라버린 나무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른 것보다 자란 게 더 먼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얼만큼 자랐냐 하면 to cover the site야. 그 발굴 장소를 덮을 만큼이죠. 이거 덮는 거잖아요. 덮을 만큼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버린 나무를 잘라내고 잡초도 제거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잡초 제거하고 나무 베고 나서 while digging, while은 접속사인데 뒤에 ing가 있어. 이런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해석은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뒷문장에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고 발굴 장소에서 발굴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능동이라고 하죠. 하고 있었으니까 PP가 아니라 ing를 쓰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발굴을 하면서 우리는 발견했다. Some piece of the ancient 포털이를 발견했대요. 고대 포털이 하면 항아리나 단지 같은 걸 말하잖아요. 고대 항아리 단지 조각을 발견을 한 거예요. 항아리 하면 너무 항아리 같다. 도자기라고 좀 바꿀게요. 고대 항아리 도자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수석 고고학자, 수석이라고 하는 건 거기 대장을 말하는 거죠. 고고학 거기 상상에서 가장 대장인 아저씨가 누구냐면 페루 사람이에요. 페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대장 고고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A large pottery piece, 아주 큰 도자기 조각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석 고고학자 아저씨가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통함기 그것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발견한 큰 도자기 조각을 말하겠죠. 이 도자기 조각이 might have been, 자 이게 첫 번째 평가 요소예요. 뭡니까? 우리 may나 might는 뜻이 이 뒤에 그냥 동사 원형을 쓰면 공통으로 뭐뭐 일지도 모른다예요. 말하는 시간에 같은 시간의 내용을 추측하는 건데 반면에 may might 뒤에다가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플러스 pp 형태를 쓰면 이건 과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해석이 예전에 과거에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과거 추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연히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옛날을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 아닌 과거를 말해야 되는 게 맞고 반드시 이 형태를 적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might have been 보이죠? 여기 might be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might be라고 하면 안 돼. might have been이라고 해야 돼. 뭐뭐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게 뭐였을지도 모른대요. The side of the pot이에요. 어떤 항아리의 도자기의 한쪽 부분일지도 모른다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어떤 항아리냐면 that was used to 사용되었던 항아리.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to store는 보관하다라는 뜻이 있죠. 보관하다 또는 저장하다예요. 콩이죠, B는. 그럼 콩류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항아리의 한쪽 부분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라고 대장 아저씨가 말씀을 하셨다고요. 무조건 통합이죠. By early afternoon, 이른 오후에 working 이라는 것은 이건 동명사 주어예요. 뭐뭐 하는 것은 하는 거 있지? 명사 부로 묶을게요. 어디까지? 미안. 아니에요. 동명사를 지울게요. 뒤를 안 보고 미리 판단해버렸네. 분사구문이니라 일하면서라고 해석할 거예요. 여기까지 묶어서 일하면서라고 해석할게요. 일하는 거니까 ing 맞아요. 능동. 어디에서 일하면서? In the heat, 뜨거운 열기와
and thinner라고 돼 있어요. C는 원래 얇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공기가 얇은 건 뭐예요? 공기가 희박하다는 얘기죠. 공기가 왜 희박하죠? 여기 고산지대였잖아요. 그렇죠? 고산지대라 이 공기, 옅은 공기, 희박한 공기와 열기에서 일하면서 I was 나는 당연히 exhausted 했대요. exhaust는 tired에 더 극단적인 표현. 이 완전히 지친 거죠. 저는 완전히 지쳤어요. exhausted 지침을 느낀 겁니다. 일이 써야 돼요. 나는 완전히 지쳤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이 지친 거는 부정적인 내용인데 옆접이 나와요. 하지만 after days of the hard work 며칠간의 hard work 고생 노력 뒤에 I was pleased 아까는 완전히 지쳤는데 이제는 다시 기쁨을 느껴요. 나는 기쁨을 느꼈다. 감정 뒤에 that 나오면 이유라니까요. 뭐 해서 기뻤답니까? 내가 had been 또 과거 완료예요. 기쁜 것의 원인은 당연히 그 전에 있던 일이겠죠. 내가 had been 였었다는 것에 기쁜 거예요. 뭐였다? part 어떤 일부 부분이었다는 게 기쁜 겁니다. 뭐의 부분이었는데요?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서치어 혁명 그죠? 서치어 혁명 그런 가치 있는 프로젝트의 부분 이런 걸 이제 일원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 프로젝트의 일원이었었다는 것이 나는 기뻤습니다. 뭐 하면서요? 보존하는 것과 같은 프로젝트 말이에요. 뭘 보존합니까? 그 유적지. 자, S 보여요? 제가 아까 서라운딩에 S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S가 붙어 있어야 주변 환경이라고 말한 것처럼 remain도 원래 remain 뜻이 남아있다라는 동사예요. S가 꼭 있어야 이 자체는 유적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있다고 복수 아니 원래 생긴 게 이런 거예요. 원래 생긴 게 그 유물, 유적 이것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프로젝트 이론이었다는 게 기쁘다고요. 같은 건 루인도 있습니다. 뭐의 유물입니까? 고대 잉카 문명의 유물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나는 기뻤습니다. 이 문장은 그나마 좀 어려운 구조의 문장이네요. 이 과에서 상대적으로. 자, beside 아닙니다. beside라고 해야지 뭐뭐 외에도가 되고요. 같은 건 in addition to가 있어요. 그럼 뭐 외에도요. 우리의 이 고고학적인 작업, 발굴하는 것 그것만 있냐? 아니 그거 말고도 또 한 게 있나 봐. We visited. 우리는 방문도 했다. 어디에? local 그 지역에 있는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도 방문했어요. 되게 다각적으로 자원봉사를 했구나. 일주일에 한 번 초등학교도 갑니다. 가서 뭐 했냐면요. We taught 우리는 가르쳤고요. 또 놀아줬대요. With children 그 여기 있는 아이들과 함께 in the morning 아침엔 이렇게 뭐 가르쳐주고 놀아주고 그리고 우리는 자 이건 당연히 과거형이겠죠. read라고 발음할 거예요. 우리는 읽어줬다. 그래서 뭐뭐를 읽다가 아니라 책을 읽어줬다 정도야. 누구에게? to 이 to가 없으면 아이들을 읽는다는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읽어준 거예요. 뭐를요? from books요. 어떤 책들로부터의 이야기를 읽어준 겁니다. 이 책은 어디 있었냐면 당연히 도서관에 있을 거고 시간은 오후예요. 오전에는 가르치고 놀고 오후에는 책 읽어주고 이랬답니다. 비록 뭐이지만 아이들은 didn't have much. 당연히 여러분 페루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건 이제 재산 같은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거야. 많은 것들을 가진 아이들은 아니에요. 생활이 뭐 풍족하지 않은 아이들이죠. 그런
할지라도 the children 페루에 있는 아이들은요 were happy 너무 행복해 보였고요. 그리고 and thankful은 grateful 감사한이죠. 참 감사해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디에? For what they had예요. 자, 이 for은 뭐뭐에 정도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가 되는 거고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에 감사한 게 맞죠. 뭐 하는 것에 they 그 아이들이 had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삶에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이 대시 가리키는 건 바로 아이들의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해하고 가진 것에 감사해하는 그 점이 moved 좀 touched 했대요. 나를 움직였다, 나를 만졌다, 어디를? 마음속을.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감동시키다. 그것이 나를 감동시켰대요. 어떻게 해요? deeply 묘, 깊이 감동을 시켰다고 해요. near 뭐뭐쯤에라고 해석할 거예요. 근처라고 안 할 겁니다. near 뒤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쯤이 됩니다. by랑 같은 거예요. 뭐뭐쯤에 by the end of our visit 우리가 방문을 끝낼 즈음에 having complete 또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이거는 두 개예요. 대과거하고 분사구문. 근데 자 별표 하나 될 건데요. 여기는 어떻게 안 적었냐면 그냥 completing이라고 적질 않았어요. 완료한 거잖아 이거. 완료했으면 그냥 ing 쓰면 돼. 선생님 having pp 형태를 왜 쓰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잠깐 이리 와볼래요?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뒤에 주어 동사 콤마가 이렇게 찍히잖아.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만 쓰면 얘의 시간은 얘의 시간과 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두 사건의 시간이 동일할 때 이렇게 씁니다. 반면에 얘를 PP 형태로 바꿔서 having PP 형태를 쓰고 주어 동사가 시작할 때는요. 이 앞에 있는 행동이 이 앞에 있는 행동보다 얘가 더 과거가 돼요. 얘가 현재면 얘는 과거고 얘가 과거면 얘는 내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과거일 때 having PP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봐야 되는 거지. 뒤에 주어 동사에 이 동사를 보는 거야. 기차를 타고 갔다고?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자원봉사 활동을 끝마치는 게 더 먼저 아니야? 그러니까 having PP 형태를 쓴 거라고. 해석은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나서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마치고 나서 우리는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어디로요? To the nearby rings로 갔대요. rings는 아까 나왔던 remains랑 같은 유적지라고 했죠. 근처에 있는 유적지로 간 겁니다. nearby는 근처예요. near과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게 근데 이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nearby는 명사 앞에 잘 쓰고요. near은 명사에서 후치합니다. 뒤로 가서 전사 형태로 잘 써요. 그러니까 지금 명사 앞이기 때문에 near보다 nearby를 선호하는데 이건 100%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도 그걸 인지하는 한 출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마추픽추라고 하는 이 근처에 있는 유적지로 갔어요. 마추픽추는 건 들어보지 않았나요? The ancient sky city야. 이 마추픽추는 바로 고대의 하늘 도시래요. 딱 들어봐도 하늘 도시는 엄청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죠. 그 도시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뭐와 함께요? With its grand view. grand는 장엄한, 멋진이라는 뜻이잖아. 멋진 뷰, 경관. 그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 장관이라고 하죠. 장관은 spectacle이라고도 하죠. 멋진 풍경을 말하는 겁니다. 멋진 풍경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근데 어떤 풍경이 보이냐면 당연히 높이 있잖아요. 높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보이니까
바로 우름바바 밸리라고 하는 협곡, 계곡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도시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계곡이 저 멀리 아래에 보이는 겁니다. far로 하면 저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래에 계곡이 보이는 엄청 높이에 있는 스카이시티에 간 겁니다. 그럼 이제 신기하지? 아니, 피라미드 신기하지 않냐? 피라미드 이거 얼마나 돌을 다 쌓아서 지었냐 이거. 완전 이거 불가사의잖아요. 이것도 불가사의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상상할 수 없었어. How? 어떻게? 아까 처음에 우리 간접 문이라고 했었지. 두 번째로 나오네. 어떻게? 디잉카. 여기 더 플러스 나라 붙으면 뭐뭐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잉카인들이 could have built 지을 수 있었는지 뭐를요? 토난의 서치 혁명 야, 세 번이나 나왔어요. 그럼 실제 안 될까? 될 수 있어. 그렇게 큰 도시를 지을 수 있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었대요. 그럼 어디다 줬는데 게다가 on top of the high mountain이야. 그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다 도대체 어떻게 지었냐고. 이거 놀랍다고. We were amazed. 우리는 놀람을 느꼈어. 뭐에? By the outstanding 하면 뛰어난 같은 거, extraordinary 같은 거, brilliant 같은 거, remarkable 그런 거. 우리 이렇게 뛰어나고 멋진 건축 기술, 건설 기술에 깜짝 놀란 거야. 누구의? 잉카 문명의 말이야. 콤마 위치, 처음 나왔어. 얘들아, 콤마 뒤에 위치가 적히는 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별거 없어.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찍히는 걸 계수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에 있을 때 유의미한 건 뭐냐면 콤마 뒤에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에서 통용되는 대시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자리에 문명이니까 장소니까 where 써볼까? 이것도 안 된다. 자, 얘가 안 되는 건 콤마가 앞에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고 where 같은 건 내가 뒤에 완전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바로 뒤를 볼까? 동사가 나왔어. prosper라고 하는 건 번성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불완전하네. 그래서 관계대명사만 되는 거야. 위치만. 해석은 똑같이 하면 돼. 어떤 문명이래? Which prospered, flourished, thrived. 전부 다 번성하다는 뜻이야. 번성했던 문명인 거야. 언제? More than 5 centuries ago. 5세기도 더 전에. 5세기면 500년이지? 5세기도 더 전에 번성했었던 잉카 문명의 놀라운 건축 기술에 우리가 놀랐다고. 자, 이제 마무리하자. After my unforgettable, 나의 잊을 수 없는 해외에서의 날들 뒤에 I returned, 나는 to my daily life at home, 나의 집에서의 평범한 생활로 다시 돌아왔어. 일상으로 돌아왔어. The happy moment, 그 행복했던 순간들. 그런데 어떤 순간? 내가 보냈던 순간. 어디서? 페루,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서 보냈던 행복한 순간들은 went by, 지나갔다. so fast,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나 바랐다, 희망했다, 뭐 할 수 있었기를, 내가 그곳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었기를 바랐다. 이게 아이리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내가 바란 건 지금 말고 그 당시 과거에 바란 거니까 무의식대가 맞고요. 두 번째, 그 당시에 더 머물 수 있었기를 라고 말하는 거 조동사 플러스가 have pp. 내가 아까 might have pp도 과거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could 뒤에 pp를 써도 뭐뭐 할 수 있었기를 이라고 해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오래 머물 수 있었기를 바랐다. 근데 가장 중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가볍게 통째로 외워두세요. 몇 문장 몇 단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외우시고. 자, 이제 진짜 마무리. participation 참여 뭐에? in the Inca project 이 인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was a blessing 나에게는 정말 축복이었어. 선물이었어. 뭐 하면서 또 분사구문 나에게 허락해 주면서 뭐 할 수 있도록 to learn 배울 수 있도록 뭐를 말이야? The importance of the volunteering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내가 배울 수 있게 해주면서 여러모로 나에게 축복인 참여였대. 나는 받았다? 원래 자원봉사는 도움을 주러 가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받았대 오히려. far more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대. than 뭐 한 것보다 내가 애초에 주려고 했던 것보다 말이야. 뭐로부터? 그 자원봉사 프로젝트 경우로부터 준 것보다 받을 것이 많았던 그런 추억이었다고 합니다. 자, 까지요. 재미없는 남의 자원봉사 이야기 잘 참고 들어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교과서야 사실은 내용은 워낙 쉬우니까요. 대신에 우리한테 기본기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점수가 사실 이 60요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기본기예요. 기본기란 무엇입니까? 사실 해석은요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지 내가 처음 보는 것들을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해석 보고 우리 실컷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 능력보다는 뭐가 부족한 겁니까? 그냥 게으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큰 거고요. 근데 게으르고 게으르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께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 그나마 좋은 거는 나아요. 왜냐하면 아까 진서 말대로 변형 여부가 많지 않으니까요. 사실 기본 어휘 있잖아요. 기본 어휘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어휘력이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전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단어조차도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시험 기간 동안 단어 외우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안 하니까 평소에. 근데 절대 안 하죠. 평소에는 놀고 시험 때 밑에 들어가면 또 놀다가 시험 이제 막 학교 거 시작하려면 2, 3주? 2주? 그때 이제 벼락치기 하고 있죠. 중학교에서 습관을 못 버리면 고등학교에서 내내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걸 1학기에 본인이 한번 겪어보고 실패했고 좀 교훈을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목표가 있고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습관을 이제 1학기 때 적어두시고요. 시험 몇 번 남았어요? 10번의 시험 보잖아. 이거 지금 2번 끝났잖아. 2번. 8번이나 남았거든. 앞에 게 9등급 배웠어도 8번 잘 보면 여러분 다 인서울 갈 수 있어요. 했던 짓만 이제 안 하면 돼. 그것만. 하고 또 후회할 거야. 1학년 그리고 보내고 나 2학년 때 열심히 할 거야. 아니요. 2학년 때 열심히 하는 게 끝났어요. 이미 절반은 날아간단 말이에요. 대학교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번 시험부터 선생님이 잘 끌어줄 테니까 적당히 겁먹으시고 적당히 긴장하시고 잘 좀 따라와 주세요. 저런 보면 충분히 여러분 점수 많이 든다고요. 남들 가는 그런 대학교도 우리도 가봅시다. 아무튼 어휘력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미 시작되었고 이건 여러분들 이번 시험 끝나고도 또 이 문제가 생긴다면 겨울방학 때 진짜 많이 외우셔야 돼요. 이번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은 단어를 엄청나게 외우셔야 돼요. 제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법 있잖아요. 문법 머리 터져버리겠죠. 이것도요. 평소에 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까 막 완료 분사구문이니 분사니 형용사니 관계대명사니 이 얘기를 어떻게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설명을 다 이해하겠어 못해요. 사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주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지금 내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건 평소 정규 수업 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더 그런다. 중학교 때 완성한 분들이 보통은 고득점자이긴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규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시험에서 최대한 점수를 만들어 드릴 건데 거기서 부족한 점수는 여러분들이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평소의 끈기와 부지런함으로 말이에요. 자,
이제 일단 오늘 진도 수업은 다 끝이 났고요. 그러면 이번 주 내에 새 진도를 나가진 않겠네요. 교과서를 하겠죠 계속. 그러면 올림포스는 지금 예정이 전혀 안 나왔어요. 몇 강부터인지는? 3과부터. 확실히 됐군요. 그럼 잠깐만 정리 좀 하자. 거기에 이그젠플이 있었나요? 앞에 두 개. 없었나? 그냥 전체예요? 지금 다예요? 그 7번부터 12번까지 열어주세요. 삼과부터인데 7번부터 11번? 12번. 그러면 각 광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6번 이렇게 됐어요 혹시? 네. 아하. 근데 1, 2강은 그럼 안 해요? 거의 안 하던데요. 1학기 때도 안 했어요? 그 1학기 때는 3과부터 몇 과까지였어요? 4, 6, 4, 24 6과 정도까지. 6과 정도까지? 오케이, 좋아요. 근데 저렇게 안 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 6강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아니라 약간 랜덤으로 막 3반 나오다가 갑자기 11반 가다가 그렇게. 학원 연맥이려고 그러는구나. 학원 가서 미리 못하게 하려고. 진짜 3강은 일단 확정이죠. 제가 다음 수업 교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8월 21일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오늘 단어 시험을 지금 안 공부인 절반입니다. 단어 시험 공사에다 보니까 첫 번째는 오늘 봤던 6과 단어 있죠. 제 시험 봅니다. 계속 볼 거예요. 무조건 계속 쌓아갈 겁니다. 학교 시험 시작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니까 계속 가져갈 거고요. 두 번째 6과 워크북이요. 지금 제가 드린 교재 보시면 보편적인 교재 워크북이에요. 자, 분량을 정하자. 각 소달랑 나오고 파트 1, 2, 3, 4, 5, 6, 7까지 있어. 그렇죠? 통함기 막 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작이 시험에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뭐 영작을 쓰는 게 손해볼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못 다 쓰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제가 쓰다가 직보쯤 되면 나올 만한 거 다 찍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파트 정해봐요. 보통은 제가 파트가 얼마나 되냐면 파트 한 5까지 줘요. 일단. 그럼 6, 7, 8이 나오거든. 6, 7이 이제 통함기, 통문장 쓰기고 맨 끝에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종합인 빈칸 이런 게 있어요. 실전 심화 문제는 안 푸는 겁니다. 문제는 빼고요. 워크북만 1, 2, 3, 4까지 할래 해서 5까지 할래요. 자, 1, 2, 3, 4까지만 하자. 일단은 잠깐 해줄게요. 이거 뭔지 알지? 맨 앞에 소달락하고 1, 4까지만 하고 끝 아니에요. 넘기면 계속 있습니다. 소달락 끝나고 1, 4, 소달락 끝나고 1, 4니까 끝까지 넘기면서 1, 4 있는 거 다 하셔야 돼요. 내 말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알죠? 이렇게 앞에면 꼴랑 조금 풀어. 알지?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4까지 해오줍니다. 박소달락이에요. 박소달락. 박달락. 파스타기 4까지 해오고. 자, 그 다음 시간에는요 해석 시험 봅니다. 해석 시험 보는데요. 구조 볼 거예요. 제가 무작위로 문장 시키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냥 해석이 아니라 의미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의미라고 물어볼 거라고도 얼핏은 별거 없긴 하지만 해석 시험 볼 거고 본문 암기 시험은 그 다음 시간부터 볼 거예요. 빈칸이나 워크북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시험 볼 거고요. 올림포스 학교에서 단어를 주나요? 프린트로? 그 따로 주지는 않고 지문에 단어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그냥 그거요? 그럼 교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빼고 이렇게만 오늘 과제입니다. 제 시험은 다음 시간 클리닉이에요. 맞아요. 다음 시간 클리닉 보는 거. 여기 뒤에 있는 거는 하는 거예요. 다음 시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오늘 시험 봤던 거. 네, 오늘 시험 안 봤지. 맞아, 그거예요, 그거. 이건데, 그 본문 정보 빼놔야겠지.
얘들아, 그 내가 단어 올려준 게요. 교과서 본문 말고 앞에 그 비포 리딩 이쪽에도 다 들어간 단어거든요. 제가 단어 써드릴게요. 딱 본문에 있는 단어만 암기를 하기로 하면 내가 조원 잘라주면 그 앞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어디서 뜨냐면 내가 봤어. 리서치부터가 본문 시작이에요. 코어포레이트까지가 이제 아닌데 그럼 얘들아 31번까지는 다 지우세요. 31번까지는 지우세요. 32번부터 117번까지 암기하는 겁니다. 그럼 커트는 30개, 70개. 커트는 대피 내가 천천 얼마 줬지? 천천 5개. 5개 주겠습니다. 커트는 5개예요. 그렇죠. 오늘 다 봤는데. 응? 다 봤는데. 네, 잘하셨어요. 제 시험이에요. 또 보는 거예요. 다 봤는데 안 보고 이제 지나가면 한 달 사이에 까먹겠죠. 까먹지 말라고 주기적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선생님 채점은 자기가 직접 맞아요. 채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채점하고 제출하는 거야. 자, 여러분 클리닉 시간은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클리닉 2시간은 무조건 채워줘야 돼요. 이건 의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봤는데 할 거 없어서요. 그럼 제가 억지로 시험을 막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 클리닉 시간 2시간은 뭐 하는 겁니까? 제시된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뭐 합니까? 당연히 자기소개 학습하는 거예요. 뭐 있겠습니까? 뭐 그런 과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복습을 할 수도 있는 거 많죠. 이런 거 하시고 2시간 채우셔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다 적발되면 바로 학원 잘라버릴 겁니다. 전용과 팀장의 마음대로 잘 자를 수 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뭐 이유가 있거나 뭐 사정이 있으면 그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부모님께 확인하고 나서 보내드리겠습니다.